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특사 대상자 명단에는 조국 전 대표 부부가 포함이 됐죠. 법무부 장관이 사면복권 대상자를 건의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중으로 법무부에서 최종 결정을 내놓을 것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좀 일단 들어가서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과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되느냐 복권까지 되느냐 결론이 오늘 중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했고 명단을 예상된 명단을 한번 볼까요? 명단에 올라간 사람들은 이 정도 되는데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될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좀 논란이 유독 많았어요. 조국 전 대표를 두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첫 사면인 상황이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가 들어간 것에서 잠시만요.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관련해서 브리핑을 할 것 같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거지? 같은 거지? 그래라니까. 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 정성호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2025년 8월 15일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 특별 배려 수용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총 2,188명에 대하여 폭넓은 특별 사면 및 복권을 실시합니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정기업, 식품접객업, 생계형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 4,499명에 대해 특별 감면 조치를 시행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소액 연체 이력이 있는 서민, 소상공인 등 약 324만 명에 대한 신용 회복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 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형사범 1,922명, 노역장 유치자 24명, 특별배려 수용자 10명 등 총 1,956명에 대하여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42명,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440명을 사면하여 경제적 재개의 발판을 마련하고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젊은 시절 과오를 범한 청년 249명을 사면하여 새 출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면에서는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저소득 소외계층 24명을 사면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생계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감면하여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활동에 제약을 받는 생계형 어업인 201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하여 어업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자 1,707명에게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에 제약이 되는 부분을 선별적으로 해제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경영 개선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위생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식품 접객업자 9,094명에 대한 경미한 행정 제재를 감면함으로써 우리 골목 상권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어
얼어붙은 민생 회복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약 82만 명에 대하여 운전면허 벌점 삭제, 면허정지 취소 처분 집행면제, 재취득 결격 기간을 해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생업과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치한 서민, 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 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 회복 지원 조치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약 324만 명 정도 되리라 예상됩니다. 한편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의 경중, 국가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2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주요 대상자는 조국, 윤미향, 심학봉, 송광호, 최강욱, 홍문종, 정찬민, 하영재 각 전 국회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조의원 전 서울시 교육감 등입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경제인 16명을 사면하여 일자리 창출 및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사면 대상 경제인은 최신원 전 SK네트워크 회장, 취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입니다. 아울러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권이 보장된 국민주권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거 노조 활동이나 집회 진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처벌받은 건설 노조원과 화물연대 노조원 등 184명을 사면하였습니다.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도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퇴장하시고 나면 질의응답 시간을 서울 정부청사 연결해서요. 정수욱,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면 관련 브리핑 직접 들으셨습니다. 그동안 어느 정도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조국 전 대표 부부와 윤미향, 최광욱 전 의원이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에 올라갔고요.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특히 조국 전 대표는 잔영 집행 면제죠. 잔영 집행 면제와 복권까지 됐습니다. 복권이 됐다는 거는 피선거권 박탈된 부분이 이제 복권이 됐다는 얘기여서 출마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조국 전 대표가 이제 사면이 되게 되는데 정치권으로 바로 복귀해서 어떤 행보를 거둘지 조국 혁신당의 황운하 의원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혁신당은 오전 회의 때까지만 해도 언급을 자제하면서 지켜봤습니다.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고요.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셨나요? 네, 먼저 굉장히 어려운 여건 하에서 큰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먼저 감사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오늘의 그 사면 복권 이루어지기까지 전직 국회의장단, 또 문재인 전 대통령, 또 민주당 여러 의원님들, 여러 종교계 지도자분들 이런 분들께서 사면 복권을 많이 청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예. 감사드리고요. 예. 또 이름 모를 많은 국민들께 사면 복권 기도해 주신 국민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조국 대표는 검찰권 남용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예. 당시 2019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도했던 조국 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수사를 빙자한 법의 이름으로 일가족을 조륙내는 사냥이었습니다. 예. 그로 인해서 조국 전 대표는 멸문지화의 화를 입게 되었고요. 가해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러한 조국 수사를 발판 삼아가지고 훗날 대통령도 됐고, 그렇지만 또 대통령 된 뒤에는 내란 수계로 파면이 되었고 지금은 감옥에 있습니다. 예, 뭐 그 내용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예, 정의가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러한 오늘의 사면 복권이 이러한 정의의 회복이다. 예.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관심은요. 조국 전 대표가 이제 나와서 앞으로 행보입니다. 지금 혁신당은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죠. 그러면은 당대표로 복귀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복귀하는 게 이제 바람직할 것이고요. 예. 다만 조국 전 대표가 결단하실 문제고 또 당원들의 의견, 또 당무위원회, 의원총회 등의 논의를 거치고 예. 또 많은 지지자분들 등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조국 전 대표가 결단하시겠지만 예. 당의 정상화 또 내년 지방선거의 진두지휘를 위한 준비 작업 등을 위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당대표로 복귀해야 하고요. 예.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복귀해야 하고 그래서 방법은 조기 전당대회를 통한 당대표 복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조기 전당대회 해야 당대표로 예. 선출되고 당대표로 복귀하게 되는 것이죠. 조국 전 대표 사면을 두고 여론이 뭐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이게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도 관심인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민주당과는 지금까지 늘 때로는 협력 관계, 때로는 경쟁 관계 그런 그 기본 기조를 계속 유지해 왔었고요.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각에서 민주당과의 합당 뭐 이런 것이 가끔씩 나오기도 했죠. 그런 예. 얘기들이 나오곤 하는데 조국 혁신당의 창당 정신 또 조국 혁신당이 내세운 어떤 가치 또 정치 발전 즉 다당제 연합 정치를 지향하는 조국 혁신당의 정치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을 생각해 보면 합당은 전혀 고려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다당제 연합 정치가 정착되는 그러한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조국 혁신당은 시대적 과제에 충실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합당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조국 전 대표가 돌아와서 일단 당의 체제를 정비한 이후에 처음으로 맞는 선거가 지방선거가 됩니다. 그러면 당이 어느 정도 체제를 정비를 한 이후에는 조국 전 대표가 선거, 뭐 보궐선거라든가 지방선거에도 나가야 된다고 황 의원께서는 좀 보세요? 역시 조국 전 대표가 결단하실 문제이지만 정치인 조국 당연히 선거에 나가야죠. 그것이 지방선거일 수도 있고 국회의원 보궐선거일 수도 있고 이거 역시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조국 전 대표가 결단하시겠지만 조국 전 대표의 역할은 대한민국 정치를 다당제 연합 정치로 정치 지형을 변화시키는 그런 정치개혁 과제를 완수해야 되는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 장보다는 중앙 무대에서 당 대표로 또 원내 진입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원내 진입해서 그래서 여러 정치개혁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조국 혁신당을 제3당으로서 위치를 공고하게 하고 향후 2028년 총선 등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그 당을 정비하고 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8월 15일 날 그러면 조국 전 대표가 바로 교도소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가 대중들이 처음으로 조 전 대표를 보게 되는 날인 거죠. 8월 15일 00시 그러니까 8월 14일 자정이 되는 거죠. 그때 남부 교도소에서 이제 나오시는 사면복권되어서 나오시는 출소하시는 조국 대표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황 의원님은 조국 전 대표 언제쯤 면회하셨나요? 그때 얘기는 또 조국 전 대표의 메시지는 또 뭐였습니까? 마지막으로. 사실 조국 전 대표를 면회하시려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국 혁신당 의원들은 자꾸 양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통령 선거 이전이 제가 면회한 마지막 시점이고요.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다른 분들에게 쭉 양보를 해서 그래서
대통령 선거 이후인 최근에는 그 특별면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면회가 한 달에 2차례, 많아야 2차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쭉 그 예약 대기가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는 뵙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운하 의원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네. 고맙습니다. 기존의 언론 보도대로 결과가 나왔어요. 두 분께 그냥 하나씩만 여쭤볼게요. 득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거나 결정을 한 겁니다. 조국 전 대표 행보는 들어봤고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입장에서의 득실은 좀 뭐라고 보세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득실은 따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건의를 하고 있었고 예. 야권이 내란 극복 과정에 있어서 서로 책임을 공유하면서 열심히 뛰어왔기 때문에 어차피 할 거라면 이번에 빨리 해서 지지자들에게 어떤 응원에 힘을 드려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다만 조국 전 대표가 복귀했을 때 지방선거에 출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당을 전체적으로 좀 추스려야 될 역할인데 지방선거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당선되더라도 당을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조국 혁신당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좀 고심할 것 같고요. 예. 당 대표로 역임하면서 지방선거에 있어서 민주당과 어떻게 연대해서 저번에 지민 비조를 했지 않습니까? 지역은 민주당, 비례는 조국 혁신당이었는데 지방선거는 지민 비조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야권의 파이를 키워갈 수 있을지 예. 가지고 있는 걸 나눠 가지는 어떤 전략보다는 야권의 파이를 키워가는 방식으로 조금 연대를 모색하지 않을지 싶습니다. 예. 최 의원께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조금 나쁜 뉴스를 접하셨죠. 오늘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그 뉴스를 접했는데 그 지지율 떨어진 그 일부분이 아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 뉴스가 있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수용성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왜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하려고 했을까 이러한 좀 이상한 마음을 가져서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굉장히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아마 이 대통령께서도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지금 이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예. 자신도 별로 내키지 않는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 이 대통령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포획된 세력들 그 부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억누르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의 자율적인 결정보다는 예. 주변에 포획된 권력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일정 부분 강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신이 지금 혼자서 대통령 된 거 아니지 않느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게 전직 대통령이 특정인을 사면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은 사실 없었던 일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서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해야 된다는 그러한 요구를 한다는 것은 그건 사실 정치도 이상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데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친문이 너무나 과한 요구를 이 대통령께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께서 지금 그 대가로 지지율 추락이라는 그러한 짐을 안게 됐는데 예. 이 대통령께서 아직 한미 정상회담도 못했고 앞으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지지율 추락까지 안아가면서까지 조국 전 장관을 사면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그것에는 결국에는 조국 전 장관이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예. 결국 이번에 청구서를 들이맨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한 청구서를 내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국정에 있어서 앞으로 굉장히 주도권을 갖고 나가기에는 굉장히 힘이 든 측면이 있다. 대통령이 원래 그 임기 초반에는 좀 예. 자율성을 갖고 강한 그립을 갖고 나가는 것이 맞는데 이번에 이렇게 포획된 많은 청구서가 날아옴으로써 예. 대통령께서 아주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저는 이게 국정에 있어서 별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수근 부위원장 뭐 발로를 하실 거 있으면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예, 제가 생각해서는요. 만약 이게 지금 사면을 안 했다. 그럼 보수나 중도 지지층은 좀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사면을 안 해버리면 지지층에서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도와줬는데 이번에 사면 안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지층이 분열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어차피 해야 될 거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김경수 지사 사면 복구 못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김성태 의원, 김태우, 김태효 다 했어요. 예. 무리한 비판을 받아서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은 다르다. 이건 야권을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야당만 한 것이 아니라 과거 윤석열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의 사람까지도 사면한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건 큰 틀에서의 통합이고 지금 마이너스 지지율이 살짝 나왔다 할지라도 복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번 한번 위기를 겪고 나서 차라리 관세 협상이나 한미 문제 이런 국가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소 이번에 비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잘한 결정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궁금한데 혹시 저희 방송 중에 나온다고 하면은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